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음주운전 불기소 사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사안에 대해서 쉽게 간략하게만 일단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의뢰인이 사건 초기 단계에 저 선임한 게 아니라 이미 경찰 수사를 한 2번 정도 이 조사를 받고 나서 경찰이 이제 음주운전 했다라고 아예 이제 못 박아놓고 수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찾아와서 선임했던 사례고, 이 의뢰인의 입장은 나는 술을 한 잔에서 2잔, 그러니까 두 잔도 채 안 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건 맞지만 그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술의 양이 너무 적고, 사실은 이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 검찰 단계에서 이제 결론을 좀 바꿔가지고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번이나 진술을 했으면 예. 본인이 그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은 다 되었었던 거 아닌가요? 불리한 진술된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의뢰인 면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최초 첫 번째 진술을 할 때는 진실되게 진술을 했었는데 2번째, 3번째 거치면서 경찰이 아예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다 보니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가지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술을 마셨다, 좀 많은 양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이 번복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제 뭐 기소 의견이었는데, 네네. 최종 검찰에서는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 단계에서 조사할 때 기소 의견이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받게 하기 위한 뭔가의 특별한 전략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2가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잡았던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술을 마시지, 그러니까 술을 음주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자 제가 이제 당시에 뭐 술을 마시는 장면에 대한 CCTV는 일단 없었고, 다만 확보된 거는 수사기관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소주가 거의 한 4병 가까이 돼 있어서 이거는 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거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당에 직접 찾아가서 그 술 먹은 테이블 자리 또 촬영을 해서 사진으로 내고, 당시에 의뢰인이 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진료 관련해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고 있는 내역들이 있어서, 그거 진료를 받을 때 약을 먹으면 술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제가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의뢰인은 그 술을 마실 때 일단 이 둘이 마시니까 먹는 척을 하면서 술잔에다가 이제 술을 다 따라서 이제 버렸다라는 걸 입증해주고자 당시 이제 식당에 어두운 조명, 그러니까 의뢰인이 상대편 친구가 눈치 못 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대편의 친구는 자연스럽게 술을 많이 마실수록 본인은 점점 더 취해가기 때문에 기억을 더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의뢰인의 친구의 차를 의뢰인이 운전을 해주는 상황인데,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운전대로 잡지는 않았겠죠. 의뢰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자기가 대신 운전해서 집까지 바래다 준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제일 제가 핵심으로 봤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증거인데,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당시에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 수사기관에서 하는 이제 수사 기법 또는 음주에 대한 어떻게 측정의 방법 중에 하나가 리드마크 공식 적용이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술의 양, 술 마신 시각, 술 마신 사람의 체중, 여러 가지를 해서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음주량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리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 전제 사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알코올,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라던가, 그다음에 알코올을 섭취한 시각, 언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이제 보기 위한 뭐 이런 전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잡고 이거는 술 마신 양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이 안 됐다. 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증거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를 더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께서 원래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도 현장에 나가기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그러시나요?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이 케이스마다 좀 틀리긴 한데 뭐 음주를 한 게 너무 맞다, 너무 확실하다, 수사기관이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현장에 나가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억울하게 난 술 마시지 않았는데 다만 그 상황이 같이 있었는데 마신 총 술의 양이 많다는 걸 가지고 내가 술을 마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되니 그걸 반대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뭐 CCTV가 될 수도 있고 당시에 무슨 뭐 술집에 있는 종업원들의 어떻게 보면 확인서 같은 것도 저희가 수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체크를 했던 겁니다. 네. 아마 변호사님의 그런 노력과 그런 구체적인 뭐 의견서 제출이 사건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검사님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가서 이 저희의 지금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그러니까 제출했지만 구도적 설명도 더 드리고 조사를 좀 더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가 이제 설득하기에는 더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뭐 이렇게 조사를 받더라도 포기할 게 아니라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이렇게 불기소 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 의뢰인의 상황이 어땠냐면 경찰 시험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는 되게 치명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이제 열심히 변론할 수는 없었고 물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야 돼서 열심히 변론했던 부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잘 설득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